김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반찬이랑 같이 드시면 몸에 독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71세 김춘자 어르신이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피오줌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록열석, 더 놀라운 건 원인이 평소 아침 저녁마다 드시던 그 반찬 조합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엔제너텀,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신장과 갑상선 질환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김처럼 건강한 식품도 조합 하나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최근 들어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도 이런 식단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가 2년간 200명 이상이었죠. 그 반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너무나 평범한 세 가지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반찬 조합 세 가지와 김을 평생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춘자 어르신만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64세 남성 이철수 씨는 매일 아침 특정 반찬과 김을 함께 드시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어요. 갑자기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원인이 바로 매일 먹던 그 조합이었습니다. 78세 여성 박영희 씨는 김과 함께 드신 어떤 반찬들 때문에 신장 결석이 재발해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59세 주부 최미경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김과 특정 나물을 챙겨 드시다가 심한 빈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처럼 김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곁들이는 반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3년간 김과 관련된 결석, 갑상선 질환, 빈혈 환자가 전국적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사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마다 김에 밥 싸서 여러 반찬과 함께 드시고, 점심엔 김밥에 국물 요리, 저녁엔 김이 들어간 찌개에 각종 나물 반찬들. 이런 조합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잖아요.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밥상, 우리가 아이들에게 차려주는 밥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런 식사가 매일 반복되면 몸속에서 서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음식 조합도 중년 이후엔 독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댓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환자들의 식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놀랍게도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특정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식품들이었어요.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것, 철분과 비타민이 많다고 하는 것,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 건강한 식품들이 김과 만나면 독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 김과 시금치입니다. 김과 시금치는 모두 수산, 즉 옥살산이 매우 풍부해요. 김 한 장에는 약 15mg, 시금치 100g에는 무려 970mg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석 물질이 만들어져요. 마치 파이프 안에 때가 끼는 것처럼 신장과 요래 돌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김춘자 어르신이 응급실에 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과 시금치 무침을 함께 드시다가 옥살산 농도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 김과 콩류입니다. 콩 속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김속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김에서 나오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재료인데 고이트로겐이 이 과정을 막아버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요. 결과적으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철수 씨가 바로 이런 증상으로 고생했어요.
특히 두유, 두부, 콩나물과 김밥을 매일 같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 김과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에도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타닌 성분까지 있어서 이중으로 문제가 됩니다. 탄닌은 김속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철분 흡수가 안 되면 빈혈이 오고 칼슘 흡수가 안 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철분과 칼슘 필요량이 더 늘어나는데 이때 이런 조합을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모두 결석, 갑상선 질환, 빈혈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소화 부담이 커져요. 김의 섬유질과 다른 식품의 성분들이 위장에서 엉켜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면서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아요.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독성 물질이 축적돼요.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몸속에 쌓이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조합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는 점이에요. 김과 시금치 무침이 함께 나오는 밥상, 김밥에 콩나물국이 곁들여지는 식사, 김치와 도토리묵이 함께 나오는 저녁, 이 모든 게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조합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당연함이 바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식습관이 대를 이어가면서 가족 전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요로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결석이 생겼다는 건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긴다는 뜻이에요. 재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면 요오드 조절이 더욱 중요해요. 셋째,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 철분과 칼슘 흡수가 방해받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독성 물질 배출 능력도 약해져요. 다섯째, 김을 매일 드시는 분들. 좋은 음식도 매일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에 해당되는 분들 계신가요?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저는 몇 번 해당돼요 라고 남겨주세요. 맞춤형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김을 무조건 안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김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요오드, 철분,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절히 드시면 갑상선 건강, 빈혈 예방, 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시르늄,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고 시금치도 엽산과 철분이 풍부한 좋은 채소죠. 도토리묵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돼요.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예요. 약도 올바르게 복용하면 병을 치료하지만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들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 건강하게 먹는 4가지 황금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김은 하루에 2~3장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를 피하려면 하루 2~3장이 적당해요. 조미김의 경우 염분이 많으니까 더욱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콩, 시금치, 도토리는 김과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세요. 만약 아침에 김을 드셨다면 콩나물국이나 시금치 무침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최소한 4시간 이상 강력을 두는 게 좋아요. 도토리묵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이 들어간 음식과는 다른 시간에 드시거나 아예 다른 날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셋째, 김은 짠 반찬 대신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김과 가장 좋은 조합은 흰쌀밥과 각종 나물이에요. 특히 무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같은 것들과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김 드실 때는 물이나 미지근한 보리차와 함께 하시고 절대 뜨거운 차나 커피는 피하세요.
넷째, 생김과 구운 김을 번갈아 드시고 조미김은 가급적 피하세요. 생김에는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고 구운 김은 소화가 더 잘 돼요. 번갈아 드시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조미김은 염분과 기름이 많아서 매일 드시기엔 부담스러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김을 보관할 때도 주의하세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한 번 개봉한 김은 가능한 빨리 드세요. 오늘부터 어떤 조합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저는 이것부터 줄여볼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추가 팁도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김은 조합이 중요합니다. 김 자체는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다만 함께 먹는 음식을 잘 선택해야 해요. 둘째, 콩, 시금치, 도토리와는 같은 식사에서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결석, 갑상선 질환, 빈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셋째, 가족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김을 평생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춘자 어르신 같은 응급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갑상선 건강도 지키고 빈혈이나 골다공증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밥상, 안전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결석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갑상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이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건 처음 알았어요 남겨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